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년 징역을 살고 사회에 나온 60대 남성이 출소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이 우범자 관리를 위한 경찰의 내부 규정이 과도해서 억울한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범자에 대한 인권과 또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느냐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만기 복역을 한 64살 A씨는 경찰이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한 사실을 최근 이웃을 통해 알았습니다. A씨는 그날부터 불안과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내사하고 미행한다고 느낀 데다 전과자라는 사실이 공개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경찰에 항의하고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담은 편지를 남긴 채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도저히 더 이상 지도 마시고 소용도 없고 그래서 살해도 싶더라고. 내 이상 돌아가. 저기 어쩔 거야. 취재 결과 경찰은 A씨의 실거주지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범자 관리 대상인 A씨의 동향만 간접적으로 파악했을 뿐 A씨의 전과 기록 노출 같은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 요소는 전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한 A씨에게 우범자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양해시켰습니다. 인권단체는 차별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대구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대한 규칙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우범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방화, 강절도, 총기 제조 이용 등 8가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우범자 관리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규칙을 개정해 우범자에 대한 첩보 수집 횟수를 줄이고 비접촉, 간접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인권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차별이란 범주를 충분히 존중한 가운데서 정보 채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규칙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반면 우범자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는 모두 4만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나섰고 지역노동계도 퇴진운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해서 갈등과 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불법 파견을 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권혁태 대구 고용노동청장과 정현옥 고용노동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공모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권 청장 등이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을 눈감아줘 삼성이 노조 와해 공작을 본격화했다며 영장 기각에 반발했습니다. 지역 노동계도 사법부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삼성과 관련된 사법부 판단은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9월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는 등 삼성 노조 와해와 관련해서는 번번이 구속영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 기소가 있어야 권 청장을 인사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부 관련 법령에 보면 검찰 최종 판단에 따라서 기소가 될 경우 저희가 이제 인사조치하게 돼 있어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총파업에서 권 청장 퇴진 등을 지역의 주요 이슈로 삼아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다 보니 전직 경찰관을 비롯해 20, 30대 젊은 층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대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캐피탈 자체가 아닌 거예요? 네네, 그쵸. 캐피탈 자체가 아니죠. 어떻게 캐피탈에서 먼저 전화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요. 보이스 피싱에 속아 순식간에 1,440만 원을 날린 30대 여성.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뻔뻔함에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집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이라 속이고 정부에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준다고 접근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돈을 송금하면 바로 가로챘습니다. 중국의 콜센터를 두고 관리책과 모집책, 상담원으로 역할을 나누고 실적에 따라 직급과 보수를 올려줘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름 연락처뿐 아니라 대출 현황까지 적힌 개인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가짜 대출금 납부 증명서와 위조한 사원증까지 제시할 정도로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나의 지금 그 직업 상태나 신용도에 대해서 상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라고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0여 명으로부터 10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55명을 검거해 29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16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악질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검거한 55명 가운데 절반가량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단체들 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일반노동조합은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8개 구군이 비정규직 CCTV 관제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구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도 같은 이유로 김천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는데 이에 대해 김충섭 김천시장은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강경 대응을 선언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방 고유 처방인 자금정이 아토피성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간보호 및 약물 의존성 억제 효과 같은 자금정의 다양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한의대학교는 자금정을 생산하고 있는 한방병원 한약방과 자금정의 간 질환 치료 효능을 공동 연구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7년 동안 국비와 시비 129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금정의 간보호 효과라든지 항섬유화, 약물 의존성 이런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정의 효능을 발굴하고 임상에서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 고세에 나타난 자금정의 뛰어난 해독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산업화를 통한 일반 의약품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임상 연구도 되고 또 실험 연구도 되고 이러면은 산업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 의약품이 된다는 거죠. 일반 의약품이 되고 나면 누구나 다 쉽게 자금정을 구입해가 먹을 수 있고. 연구 성과가 나오면은 내년에는 한약진흥재단과 협력해서 이 자금정을 산업화하는 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이 지금 국회로 가 있는데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금정은 뛰어난 효능에도 불구하고 값이 비싸고 제조 공정이 까다로운 데다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해 그동안 대량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금정이 제품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에서 복지 기본권 쟁취를 위해 진보적 시민운동을 벌인 우리복지 시민연합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늘 지역 복지운동을 평가하는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 행사 지정 토론에 나선 문순영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대 청년들과 접촉을 늘리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가 더 심각한 만큼 안전 이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그제 지병으로 타계한 원로 배우 고 신성일 씨 추도식을 엽니다. 딤프 조직위는 오늘 연결식을 했지만 이사장과 명예 조직위원장을 맡으며 딤프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내일 추도식을 별도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식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영천시 계연동 고인의 자택에서 양력 보고와 추도사, 추모시 낭독,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도지사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희정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선임된 위원 54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대구 동아아울렛 본점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랜드그룹은 동아아울렛 대구 본점과 NC아울렛 경산점 등 전국 5개 점포를 팔기 위해 KB증권을 주관사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내년 상장을 위해 점포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자금을 조달한 뒤 매각한 건물을 장기 임차해 점포 운영은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200가구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설치해줍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대구 지역 저소득층 36,850여 가구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모은 1억 원을 최신 구급차 구매에 기탁한 김영신 포항 금호 목욕탕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작고한 배우자의 만성지병으로 장기간 병원 진료 등을 위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구급차의 소중함과 구급대원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려는 차원에서 1억 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